네, CBS 라디오 박정웅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네, 오늘은 좀 뭔가 오늘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 예. 또 오늘 한판 승부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방송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세요. 이낙연 이낙연 전 대표 성대모사 스톤. 목소리가 차분하니까. 예. 그랬어요? 예.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세요. 인사 타이밍 놓쳤어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진중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요즘 네. 방송 출연이 네. 여기저기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에너지를 골고루 이제 나눠서 잘 쓰셔야 될 것 한판 같아요. 승부를 위해서 아껴뒀다가 쓰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오늘 날인 만큼 네.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예. 완전히 예.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모든 에너지를 타방에 다 쏟고 온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처연한 제 심정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배추 한판은 또 배 소장님이 계시고 또 오늘은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잠시 후 연장 방송에 나오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자, 일단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를 또 우리 한판 그 승부에서 들어야죠. 자, 대통령님 잠깐 나와 주실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쓰리고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이걸 얼마나 힘들어서 쓰리고 배 소장 웃지도 않네. 아무튼 오늘 지난해 약간 또 웃음 뺐어요. 스태그플레이션 이것도 있어가지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예. 올해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2024년에는 정말 그 카르텔도 혁파하고 일자리 외교도 제가 더 돌아다녀가지고 챙기겠습니다. 힘내가지고 더 좋아 빠르게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네, 정말 새해에는 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진지해지면 좋겠네요.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그 네. 기자들과 그 김치찌개도 끓일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김치찌개 끓이면서 정말 그 민생을 얘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기자들 질문도 직접 받으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천하람 그 당협위원장이 탈당했는데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아이고 대통령님 푹 끓인 돼지 김치찌개 저도 좋아하는데요. 새해에는 대국적으로 상계동 돼지갈비는 어떨까요? 그건 용산에도 많습니다. 그 돼지갈비는. 알겠습니다. 상계동까지 가서 먹어야 되나? 기분 나쁘게. 자, 대통령의 신년사 어제 있었죠. 1월 1일. 오늘이 1월 2일이니까 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날짜가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어제가 바로 1월 1일이었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이념 또 이권 카르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따뜻한 정부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다라는 점은 이제 국민들에게 또 호응을 받기 위한 그런 대통령의 내용이 담겼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면서 이념으로 또 해석이 돼버렸거든요. 예. 결국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뭐 지지층들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이권 카르텔 관련된 내용이 중도나 또 무당층이나 또 수도권 2030 MZ세대에게는 또 부담스러운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뭐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이 뭐 노동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육 뭐 킬러 문항 관련해서도 사교육 카르텔, 입시 그렇죠. 카르텔.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근데 이제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때 같으면 이 부분이 이제 정치권에 막 이 이슈가 그냥 확산이 됐을 텐데 네.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오늘 이따가 잠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이제 넘어갔죠. 이재명 대표하고의 네. 대결구도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이 집중하지 않는 신년사 내용에도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신년사 이런 건 이권 카르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넘어가는 정도였지 않나. 근데 이념 얘기가 최근에 한 번 안 나오다 갑자기 또 나왔거든요. 진 교수님 혹시 어제 신년사 어떻게 드셨어요? 그 대통령 그 신년사를 들으면서 상록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상록수란 야, 변함이 없네. 에버그린. 에버그린이야. 에버그린. 그러니까 자꾸 그 카르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실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실체가 없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체가 있는 카르텔은 법적 카르텔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는 게 뭐 노동계 얘기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정부 보조금 뭐 이 얘기를 하는데 정말 쪼잔해 보이더라고. 뭐냐면은
정부에서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누수와 누전이 있습니다. 예. 송전을 하다 보면 누수와 누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이제 감사원에서 해가지고 회수하고 이럴 차원의 문제지 무슨 이걸 하기 위한 무슨 집단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내가 볼 때는 그 보수 유튜버들의 그 상상력이거든요. 이게 상상계가 너무 구려요. 근데 거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 딱 하는 순간에 아휴 뭐 변함이 없구나. 그렇죠. 달라지지 않겠구나. 예.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다 미래에서 끌어다가 쓴 건데도 갑자기 또 다시 또 갑자기 2년 이러면은 이제 2년 다시 카르텔, 도루묵이 이권 되는 카르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다음에 그 연설문 쓰는 사람 갈든지 어제 비슷한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누가 썼을까 막 이런 그것도 얘기를. 그러니까 공무원이 너도 공무원이 쓴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예, 예. 이게 뭐냐 도대체는 그 몇 번을 지적을 했는데 김 소장님은 예, 지금 쓰신 분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대통령 용산 야외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유일하게 혼자 튀는 넥타이랑 자켓걸 치셨던 분이 그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대통령 신년사 요거 한 대목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3배 저기 얘기했잖아요.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시작해서 가장 먼저 노동 개혁하고 노동구조 이중구조 개선해야 되고 노사 법치주의가 출발이고 예 사실은 작년 신년사를 읽어드렸습니다. 2023년 신년사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언론이 할 말이 없는 건 작년의 내용에서 이념 카르텔 하나가 더 들어간 거 말고 나머지 내용은 다 동일하고 대동소이하거든요. 상록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제가 실증적으로 입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하게 얘기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약간 첨삭 정도 한 그 정도 보고서 예, 수준이다. 제가 지금 읽는데 듣는 분들도 올해 한 신년사겠거니 하는 전혀 위화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새해를 맞아갖고 언론사도 열심히 이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쏟아냈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조사 몇 개를 좀 보죠. 우선 수도권을 세분화해서 조사한 동아일보 조사가 있군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동아일보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번 리서치를 했죠. 자, 12월 26일, 28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서울 지역입니다. 성인 8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유선 전화 면접 20%, 무선 80%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예. 한강벨트입니다.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 여기 이제 광진, 동작까지 포함해서 예. 5개 구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35.9,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2.8, 예. 오차 범위 냅니다. 예. 동부벨트 유권자 강동, 중랑, 도봉, 노원구, 국민의힘 32.5, 민주당 32.5 동일합니다. 예. 네. 김성애 소장께서는 자기 지역구 아니라도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중부벨트는 그게 관심이 안 가네요. 용산 종로구입니다. 자, 국민의힘 49.9%, 예. 그리고 민주당 32.6%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6개월 전에도 유사한 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예. 그때보다는 국민의힘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이걸 뭐 시간적인 변화로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에 따른 한 비대 효과로 봐야 될지 이건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또 해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한강벨트, 동부벨트, 중부벨트 모든 벨트가 무응답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무응답. 그죠? 그 어느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앞으로 이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과연 이 무응답층을 얼마나 흡수하느냐, 또 1위 후보, 2위 후보에게 어느 정도 영향, 파급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히 또 선거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 점도 유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한강벨트, 동부벨트, 뭐 서울 중부벨트 이 조사 결과를 일단 보면 과연 그럼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열세인 것인가? 이제 좁혀서 서울은 정말 열세인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대체로 이제 서울 추세를 말씀드리면 예. 지역별로 보면은 결국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지역은 세 군데입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서영충, 그러니까 서울, 영남, 충청이죠. 예. 그러니까 영남은
PK 지역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서울도 현역 의원은 없더라도 상당히 대등하거나 더 우세한 구도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경기 인천이 국민의힘이 지금 힘이 좀 딸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없는 데다가 현직 지사도 전직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보면 그래도 서울은 어느 정도 국민의힘이 우세 추세라면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기 인천은 힘든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인천은 좀 힘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충청도까지도 가져와야 지난 총선에서 싹쓸이 당했던 곳이 충청이었거든요. 예. 여기를 가져오느냐 이른바 서, 영, 충 여기가 국민의힘에 정말 붙들어야 되는 그런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대전, 대구를 방문하고 이번 주에 또 광주, 청주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광폭 행보는 이제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으로서 어떤 전국의 지지율 또 이제 취임 이후에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은 광폭 행보를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죠. 청주는 또 우리 제 고향입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려고 해서 좀 뜸들이시길래 예, 아니 제가 좀 너무 선뜻 이야기하고 예. 날인 만큼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신중하게 예.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롤링 캠페인이에요. 이걸 이 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각 당에서 신년 인사 일정 각 지역별로 10줄기 시도가 잡혀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좀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한 건데 이게 전형적인 미국으로 보면 롤링 캠페인입니다. 롤링 캠페인. 롤링 이게 캠페인. 뭐냐면은 좀 주요하다고 싶은 지점들을 가면서 마지막에 내 지지층들을 완전히 결집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차 동선을 보면 8일 춘천으로 끝나거든요. 춘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고향이에요. 아하, 그래서 서울, 대전, 현충원을 찍고 이거는 이제 이른바 보수층 결집의 성격이 강하고 예, 뭐 첫 상견례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대전시당, 대구는 이른바 대구 안 대구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이 이번에 웃지는 않았습니다. 예, 집중이 돼 있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광주도 갑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를 거쳐서 수원을 가요. 예, 수원이 중요한 게 수원이 5개의 지역구 현역 의원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예, 이 지역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향인 춘천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지지층 결집과 주목도와 관심도를 끌어내는 포석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런 이제 네, 짧게만 덧붙이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피섭으로 인해서 이 일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일부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잠깐 나와주시죠. 예, 서태지와 같이 동료 시민인 한동훈입니다. 제가 아끼는 동료 시민 비대위원 한 분이 지금 집으로 가신 상태입니다. 출발하는 시점에 순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는 끄떡하지 않고 쭉 가겠습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저희 인생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핵심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 이름조차 들을 수 없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관련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예.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할 생각이고요. 예. 저희는 궁중암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예. 그런 궁중암투의 사극은 고려 거란 전장의 최수종 씨에게 맡겨두시고 예. 저희는 개혁과 또 우리 비대위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주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 교수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없으시대요. 고려 거란. 예, 고려 거란 전쟁이 요즘 재밌다고 하는데. 자 일단 위원장님 들어가 주시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언론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일단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많이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현실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럴 것도 있을 테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계속 그쪽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옮겨가는 게 훨씬 낫겠다는 판단을 하고 할 있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발언이 뭔가 기존 정치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조건 압박을 떠나서 관심을 모으는 겁니다. 가령 모비딕, 모비딕이 뭐야? 그 다음에 최수정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최수정 그러니까 뭐지 왜 최수정을 이야기했을까? 그냥 또 기가 솔깃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그 다음에 아까 동선에서도 그런 동선을 구성한 까닭이 뭘까? 또 하나는 이제 바로 이 동료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는 우리가 정치인들이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권자분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겠는데 동료 시민이 전형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Fellow citizens. 시투앙네? 아까 진용 교수님이 불어로 시도와요. 시투앙. 예. 갑자기 예. 네, 하여튼 진 교수님에게 긴장감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중하시나 싶어가지고. 예. 네. 근데 이제 이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제가 이제 우리 시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사에 이 주목하는 비율 또 이 조사를 실시하려고 하는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이 많을 것이다. 예.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열을 해서 지난 28일, 29일 양일간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냐. 이건 중앙일보 의뢰 이전에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거의 한 달 간격식으로 계속 해오던 조사예요. 아하. 이 조사를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24%, 이재명 대표가 22%. 큰 차이는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조사인데 수치상으로 놓고 볼 때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했던 조사 한 6개월 전이죠. 그때 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22%, 이번 조사도 22%.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당시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 신분이었죠. 11%. 이번 조사는 24%. 예. 저는 뭐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현 대통령이 3년 차에 맞이했고 굉장히 2년 넘게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통령 누가 잘할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우리 언론 너무 빨리 앞서가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권자들의 뭐 호기심이죠. 호기심. 그러니까 호기심인데 그래도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 대표에서 계속 뭐 새로운 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한 뭔가 좀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내용만 저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문제가 있네라는 것이 직격이 되면 그쪽으로 또 판이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워낙 주목을 받다 보니까 아하. 또 이런 현상, 이른바 프레임 판가리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러한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어떠한 비대위원장 취임 초기의 컨벤션 효과인 것인지 아니면 정치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인지 김 소장님 말씀하시고. 뭐 저는 지금 당장 뭐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에 대한 결정 여부를 포함해서 앞으로 한 최소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활동을 지켜보고 유권자들 그때 하시는 판단이 정확한 판단일 거라고 봐서요. 지금 자체는 그냥 기대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 또 보수 언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윤석열이란 대표 선수에서 한동훈이란 대표 선수를 바꾸는 것 같은 느낌을 자꾸 주는데 이걸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실 거거든요. 그럼 이제 기자회견을 해서 다시 이목을 끌 것인지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초반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진 교수님. 그 미래 원료를 갖다 이제 미리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킬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 윤석열일 때는 정권 심판론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10에서 15% 정도로 앞서는 모든 여론조사들이 그런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한동훈이 딱 되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이쪽은 X세대고 이쪽은 운동권 세대다 이렇게 예.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럼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힘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는 거예요.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이후에 좀 떨어져 있고 느슨해져 있는데 이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수다. 하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라고 하면서 결집한 현상이고 다만 이제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중도층이 아직 많잖아요. 무응답층이 많다는 거. 아직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건데 그 유보하는 층에서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쪽으로 갈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국힘에서 좋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재명 대표 요거는 보면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그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유지되거나 그런 수준이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흐름이 이게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는 첫 번째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컨벤션 효과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더 올라가는 거고 만약에 그걸 입증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예. 짧게만 덧붙이면은 대체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건 이제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거니까 예. 대체로 머리를 통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아이디어. 그러니까 아이디어. 모비딕 관심도를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최수정 고려그란 전쟁. 그 다음에 동료 시민. 그러니까 이건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지지율은 물론 이거 어디까지나 재분석이긴 합니다만 5% 내라면 사실은 마음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유권자들이 저 사람 너무 호감이 가. 이게 정말 선거에서는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하트 투 하트.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감성 연관어를 분석해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딱히 뭔가 감성 연관어가 나오진 않아요. 두드러지는 게. 이게 나와야 10% 내외를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나올 수 있느냐 또는 언제쯤 나오느냐 또 어느 정도일 거냐 이게 중요하죠. 레토릭이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참 우리가 기대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프레지덴셜하지 못한 이런 언행들을 막 하고 이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교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줬단 말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 실망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신 채워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또 다른 한편에 민주당 그 정치인들의 그 말들, 막말들부터 망언부터 그것 여기 대해서도 신선함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정책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걸로 정책 아젠다, 당의 아젠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만 번지르한 것으로 그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그러네요. 한두 번은 신선한데 그게 반복되게 되면 나중에 짜증 나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당의 상황 또 위중하게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님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새해니까 내가 한마디 하겠어요.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백주대 낫에 야당 당대표를 향해서 칼부림이 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빨리 회복해야 된다 내일 해보고 지금 여야 소통이 사라지고 있어서 이른바 검투사 정치가 횡행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됩니다. 저도 극세척도의 자세로 이제 파워풀 대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파워풀 대구. 파워풀. 예, 강력한 영어 대구. 발음이 내가 아니 잘하셨고 쏙쏙 들어왔습니다. 파워풀. 예. 그렇습니다. 무슨 접착제인 줄 파워풀 대구. 와플 아니고 파워풀. 토익 몇 점이세요? 방자하다.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인터뷰하면 직접 나와주시기 바라고요. 새해에는. 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의 연말회동 큰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낙연 신당이 거의 사실화된 것이 아니냐. 또 오늘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도 그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작업도 이제 거의 된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가시권에 들어갔다, 본격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뭐 오늘 이재명 대표 피섭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이유로 해서 좀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시기가.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속도는 늦춰질 수 있지만 그 방향은 좀 되돌리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SBS가 입소서에 의뢰를 해서 지난 29일 30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신당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당에 투표할 건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 민주당 33%, 국민의힘 27%, 이준석 신당 12%, 이낙연 신당 8%입니다. 여기 이제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지난 29일 30일 두 조사 모두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였고 이번 조사도 휴대전화 전화 면접 조사인데요. 신당 투표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만 놓고 신당 투표 의향이 있다. 어느 신당에 그러면 투표하겠냐 물어봤더니 이준석 중심의 개혁신당 33%, 이낙연 중심의 신당 14%, 용해인 중심의 개혁연합신당 12%, 금태섭, 류호정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색 4%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비중이 적지가 않아요. 앞서 SBS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27%인데 이준석 신당이 12%면 이게 결코 적은 비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뭐 판 자체가 뒤집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1위를 달리던 후보를 3, 4위를 달리던 후보가 소속된 정당이 끌어내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또 비례 의석을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이 몇 석이라도 더 가져가면 분명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타격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2024년 신년벽도 첫 방송이기 때문에 갑진년입니다. 갑진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용해입니다. 푸른 용해이기 때문에 올해 정치권에서 총선 승리의 중요한 기준은 포용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당을 포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김성현 선생님 소속된 민주당이
이낙연 신당을 포용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김 소장님 관련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돼서 완전히 갈라진 상태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한동훈 장관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 이런 뭐 대통령 상용화하고 이걸 다 떠나서 예. 그래서 뭘 할 건데라는 점에서 국민의힘 답변을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나오니까 이제 아마 여쭤보실 텐데 정강정책 분야 분과위원장을 맡은 것도 그래서 신당은 뭘 할 건데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A 이슈는 B, C, D에 대해선 우린 이렇게 하겠다. 그게 맞든 틀리든 일단 방향을 정해놓는 것들이 저는 유권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갈 건데 거대 정당들이 지금까지 갖추고 있었던 정책과 이 연구 역량들을 제대로 갈고 닦아서 준비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좀 절체절명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신당 전문가 안철수 의원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이낙연 대표님 이제 민주당 탈출하시고 국민의힘으로 오십시오. 깜짝이야.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면 제가 분당에 출마합니다. 실망입니다. 예, 아까 끝나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어떤 곡을 고르실지도 물어보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재밌었습니다. 새해도 잘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